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오늘은 소소하게 제가 작년에 치렀던 임용고시 1차 시험 후기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 올렸을 땐 분명 방학이라고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벌써 개학하고 밀린 일들을 하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거의 한 달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해요. 일단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시험장에 가져갔던 준비물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시험장에 따뜻한 물을 챙겨갔고요. 저희가 거의 시험이 언제쯤 보냐면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봐요.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물을 따뜻한 걸로 준비를 해갔고요.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속이 느글느글거리면서 책기가 많아가지고 밥은 못 먹겠다 싶어서 누룽지를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물은 제가 마실 물이기도 하지만 누룽지를 익힐 때 사용할 물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휴지 챙겨갔고요. 시험 보면서 시계 봐야 되니까 시계 챙겨갔고, 혹시나 추울까봐 핫팩, 수면 양말 챙겨갔고요. 검정 볼펜, 저희가 답안지를 볼펜으로 작성해야 되잖아요. 4개를 챙겨갔고요. 혹시 몰라서 문제지에다가 풀 거 샤프 1개 챙겨갔고, 수험표랑 민증은 필수로 챙겨가셔야 돼요. 특히 수험표는 컬러로 뽑으셔야 되고요. 단면으로 뽑으셔야 됩니다. 이면지 절대 안 돼요. 물론 이번에 시험 계획 공고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매년 컬러 단면으로 뽑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에너지를 충전할 초콜릿을 많이 챙겨갔고요. 서브노트는 제가 교육학은 마인드맵으로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걸 가져갔고, 전공은 따로 책 안 가져가고 10월달에 목차 짜놨던 거 그거랑 제가 저번에 이벤트로 나눠드렸던 정리 자료를 가져가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옷을 엄청 여러 개 걸쳐 입었는데 일단 히트텍을 입었고, 기모바지 추리닝을 입었고요. 여기에 양말을 신고 가져갔던 수면 양말 여기서 덧대서 신고, 위에는 반팔을 하나 입고 이 위에 후드티를 하나 입었고요. 긴팔 후드티. 그리고 이 위에 또 후리스를 입었고 이 위에 패딩을 입었습니다. 혹시라도 더울 때 하나씩 벗으려고 이렇게 겹겹이 입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교실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패딩 벗고 수면 양말 신고, 후드티에 배 부분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었어요. 여기에다 핫팩을 넣어서 배를 따뜻하게 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거는 휴지입니다. 휴지는 정말 꼭 챙기셔야 돼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거기 학교에 휴지가 없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필요하고, 겨울이라 감기 증상이 많으세요, 대부분. 그때 콧물 닦고 하는데 저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방석은 원래 금지인데 제가 시험 봤던 고사실 감독관님은 1교시에는 그냥 보고 2교시 시작하기 전에는 방석을 꼭 써야 하는 사람만 따로 방석 밑에 검사하고 방석을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시험 장소에는 교실에 시계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갔던 손목시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다른 수험생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실 내에 시계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시험 감독관님마다 성향이 달라서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알려주는 분도 계시고요. 시험 규정에 따라 20분, 10분? 10분 5분이었나? 어쨌든 그 전에만 알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날로그 시계 꼭 챙겨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험 당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봤던 날에는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이 저 때는 안양, 군포, 이쪽 과천까지, 이쪽까지 지역이었고요. 저는 이때 본가가 부천이어서 부천에서 안양까지 택시를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원래대로면 아침 시간에 30분 정도 소요 예정이었는데 눈이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50분이 걸렸습니다. 7시 10분에 출발을 했는데 8시에 도착을 했어요. 참고로 입실 시간은 8시 반까지입니다. 제가 이때쯤 갔을 때 사람들은 교실 안에 거의 반 정도 차 있는 상태였었고, 이제 저는 도착해서 정신이 없으니까 일단 1교시가 교육학이잖아요. 교육학에서 헷갈리는 부분은 한 번 더 훑었습니다. 8시 반, 이때 입실 완료 후에는 나눠주시는 수험생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을 깊게 읽은 다음에 핸드폰, 이어폰 등 조금이라도 오해 소지가 있는 물품은 모두 앞으로 제출했습니다. 봉투를 따로 주셔가지고 여기에다 핸드폰이랑 이어폰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수험번호랑 이름 써서 제출했어요.
가지고 온 가방은 이것도 모두 다 정리해서 앞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가방을 다시 들고 와서 이제 뭐 책 꺼낼 사람은 책 꺼내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종이 치면 가방을 다시 앞에 갖다 놓고 이런 방식이었어요. 임용 시간표를 보면 쉬는 시간이 거의 40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은 25분 정도였습니다. 다음 시험이 시작되기 15분 전에 입시를 또 완료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시기 10분 전에는 감독관님들이 답안지를 먼저 나눠주십니다. 사실 이거는 전체 방송으로 교내 방송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 방송을 듣고 감독관님들이 답안지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면 이 받은 답안지에다가 바로 수험번호랑 이름을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또 멀뚱멀뚱 기다리다가 시험 시작하기 5분 전에 이번에는 문제지를 배부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요. 이 안내 방송이 나온 다음에 감독관님들이 문제지를 배부하십니다. 문제지를 받고 나서 문제 인쇄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되게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추 어떤 문제인지 파악하는 건 좋지만 너무 대놓고 보시니까 기분이 저는 좋지 않았어요. 감독관님도 그분들 보시고 인쇄 상태만 확인하고 얼른 앞에 표지 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화난 일이 생각나는데 저희가 이제 3교시에 전공 B형을 보기 전에 이제 준비 종이 올렸을 때 감독관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던 거 적고 가방을 앞으로 냈거든요. 근데 수험생 몇 분들이서 시험 시작하기 7분 전까지 책을 보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짜증났는데 감독관님이 그걸 못 본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른 척한 건지 들어오고 나서도 따로 제지를 안 하셨어요. 감독관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시험지 나눠주는 시간에 답안지랑 시험지를 같이 나눠주셨거든요. 그때서야 그 수험생분들은 가방을 정리해서 앞으로 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부정행위인데 감독관님도 따로 뭐라 안 하시니까 남은 수험생들도 딱히 뭐라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감독관님 오시기 전에도 약간 저희끼리 쳐다보면서 뭐야 이러면서 웅성웅성 거렸었는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합격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리 그렇게 사랑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교사들 사람들인데 양심적으로 시험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누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시험에 무효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시험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교시 교육학을 보잖아요. 일단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요. 개요 짜듯이 먼저 푸는데 이게 거의 15분 정도 걸렸고 근데 모르는 게 좀 나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 답안지에다가 문장으로 옮겨서 적으니까 5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전체 시험 시간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남고 이 시간 동안 내가 모르는 부분을 고민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5분이 남아버리니까 저도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남은 시간 안에 열심히 고민하다가 엄청 짜깁기를 해서 적어서 제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비워두고 답안을 먼저 작성을 하세요. 교육학은 특히 논술형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 고민하다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점수 완전 날아가요. 여기 풀었던 부분도 여기 못 적기 때문에 완전 날아갑니다. 그리고 1교시 쉬는 시간에는 당 보충을 위해서 누룽지를 좀 먹었어요. 그리고 완전 시험 시작하기 직전에 초코바를 하나씩 입에다가 넣어서 먹었습니다. 2교시에는 A형을 보잖아요. 이때 검토를 거의 3번을 했고 10분을 남기고 답안 서술을 다 완료를 했어요.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문제지를 보면서 이제 과목별로 개수를 셌어요. 문제 개수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동, 정신, 모성 이 영역이 적게 나온 거예요. 전공 A형에서. 그래서 그럼 B형에선 이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고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2교시 쉬는 시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실제로 B 유형에서 아동, 모성, 정신이 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검토도 많이 하고 답안 서술도 다 했고 모르는 부분까지 열심히 어떻게든 답안을 만들어서 작성을 했는데도 시간이 남는다면 한번 문항 개수를 과목별로 세어보세요. 그러면 얼추 그 다음 시험에서 어떤 영역에서 출제될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공 B형은 문제가 거의 다 서술형이고 그 안에는 꼬리 질문이 많았어서 전공 A형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그래서 전공 B형은 검토를 2번 정도 했고요. 이걸 포함해서 마지막에 15분 정도 남기고 답안 서술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르는 부분 억지로 짜내고 말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하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후회는 하나도 없고 후련하기만 하더라고요. 사실 정신 파트 보면서 강문서 못 본 게 좀 후회되긴 했지만 시험 자체에는 충실하게 머리 끝까지 쥐어짜면서 풀어냈어서 괜찮았어요. 오히려 이때 남은 시간에는 빨리 남자친구 만나서 놀 생각에 너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 남지 않는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끝까지 머리를 쥐어짜셔야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 만큼 중요합니다. 면접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1차 시험을 통과해야 면접을 볼 수 있잖아요. 일단은 1차 시험에서 머리를 쥐어짤 수 있는 거를 지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시험을 다 보고 나서 빨리 놀러 가려고 이제 막 다 준비를 해놨는데 감독관실이 따로 있어요. 3교시까지 시험이 다 끝나면 감독관님들이 답안지를 다 가져가서 모여서 답안을 확인하시더라고요. 10분 정도 앉아서 기다렸는데 우리 맨 처음에 소지품 걷어갔잖아요. 그런 거를 다시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 소지품 받은 거를 모두 다 확인까지 하고 퇴실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모든 게 끝난 시간은 2시 한 40분쯤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2시 20분부터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시험장이 과목별로 나눠지는데요. 수험생이 적은 과목은 한 학교에서 붙어서 보기도 하고요. 보건은 사실 경기도에서 워낙 많다 보니까 학교 한 개가 통째로 다 보건이었어요. 물론 초등, 중등 모두 합해서요. 다른 과목도 비슷하지만 특히 보건은 여자 비율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99.9%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걱정을 하고 갔는데 제가 시험 봤던 학교는 화장실이 수세식이었습니다. 불편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진 않더라고요. 웨이팅 별로 없이 줄 서도 앞에 한두 명 있는 정도? 그리고 물이 안 나온다는 점. 이 점 빼고는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다른 과목 수험생분들께 여쭤봤었는데 그분들 학교도 물이 아예 안 나왔대요. 대변 보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모르니 물티슈도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차 시험 끝나고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면접 스터디를 구해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짧다면 4개월 혹은 길다면 1년, 2년 이렇게 달려오셨잖아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해요. 적어도 3일 정도는 꼭 쉬시고요.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주일 기간 잡고 휴식하시고요. 쉬면서 우리 카페에다가 면접 스터디원 구한다고 글을 직접 올리시거나 카페 알림을 설정하셔서 스터디 글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 남기셔가지고 스터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비교과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교과는 일주일 놀면 안 돼요. 특히 실기를 보는 은미철 과목은 실기를 바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놀 시간이 없고요. 사서 영양 보건 상담에 한해서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친구들 만나서 스트레스 풀고 놀았어요. 진짜 딱 일주일만 놀고 바로 면접 스터디를 했습니다. 맞다. 지방에서 경기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아니면 같은 경기도에 살지만 시험장이 집이랑 너무 먼신 분들도 계시고요. 1차 시험 한두 달 전쯤에 카페에 대충 어떤 지역에서 시험을 본다라는 카더라가 돕니다.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미리 공문을 받아서 아시더라고요. 작년에 지방에서 경기도 보셨던 쌤들 중에서 이 소문을 듣고 미리 이 근처로 숙소 잡으시던 쌤들이 많으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학교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다라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코앞은 아니어도 대중교통 혹은 택시를 이용해서 20분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잡으셨어요. 작년 기준으로 안양 군포 지역에서 본다는 소문이 돌았어서 안양역이랑 그리고 수원역 근처에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역 근처, 특히 이런 번화가 쪽은 숙소가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희가 시험을 토요일에 보잖아요. 금요일 밤에 한참 시끄러울 때잖아요.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번화가 쪽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아니면 아예 호텔을 가시거나 아니면 방음이 좀 어느 정도 보장된 숙소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1차 시험 보러 갈 때나 보고 나왔을 때나 시험장 분위기나 기분은 약간 딱 수능 날이랑 비슷해요. 학교 앞에 이제 학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휴지랑 초콜릿, 물을 나눠주셨어요. 혹시라도 탈이 날까봐 시험 다 끝나고
이거는 주말에 먹었습니다. 휴지만 좀 잔뜩 사용하고요. 너무 일찍 도착하시는 분들은 앞에 아무도 없어서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험 봤었을 때 이제 교실 문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책상들이 있었고요. 이제 칠판에 여기에 수험생 유의사항이 엄청 크게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험 번호랑 이제 뭐 책상 어디 앉는지 책상 배치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각자 자리를 알 수 있었고, 이제 책상에 보면은 오른쪽이가 왼쪽에 자기 수험 번호랑 이름이 써 있어요. 전공 과목이랑 이 스티커가 붙어진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책상은 거의 한 4줄? 5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자리는 딱 요 가운데 자리였는데 여기가 바로 히터 밑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바람이 바로 오는 자리였었는데 요즘 학교 에어컨이 되게 좋더라고요. 에어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사방으로 플라스틱 칸막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걸 타고 사방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해놨어요. 바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서 졸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건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장 자체 분위기는 다들 그냥 말 없이 정말 공부만 하셨고요. 제가 있었던 수험장에는 서로 알고 지내는 분들이 없으셨어요. 떠들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쉬는 시간에 각자 앉아서 공부하고 각자 알아서 밥 먹고 그러는 정도? 점심을 챙겨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실 안에서 먹어야 돼서 완전 밥이나 김치 이런 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 피해를 줄 수가 있어서 냄새가 안 나는 음식물들로 많이 가져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누룽지 가져갔었고, 다른 분들은 죽을 진짜 많이 챙겨오셨고, 몇몇 분들은 김밥 드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TMI이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리통이 되게 심한 편인데 시험 날짜랑 생리 날짜랑 겹쳤었어요. 피임약을 처음 먹어봤는데 이때 팔피테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한동안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부작용이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딱 10월에서 11월 중에 복용을 하고 미리 생리를 끝내고 난 뒤에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날짜를 좀 계산하셔서 어느 정도 겹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10월 중순부터 미리 드셔서 11월 초나 중순쯤에 생리를 미리 끝내놓으시고 이때 시험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피임약도 2주 정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시죠? 이것까지 계산해서 드시고 생리하고 시험 보시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제가 시험 당일에 눈이 많이 왔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일에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우산을 챙겨갔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미리 숙소를 잡으셨던 분들은 우산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거든요. 저는 이제 택시 내려가지고 횡단보도에서 그냥 눈 맞고 계신 분 계시길래 같이 우산 씌워드리고 시험장까지 걸어갔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숙소를 잡으시는 분들은 우산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고 갔다 그랬는데 저는 택시를 예약을 미리 하고 갔었어요.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택시 예약 어플이나 택시 예약 업체가 많이 나오거든요. 택시비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카페에다가 글을 한번 올려보세요. 저도 전날인가 일주일 전쯤부터 카페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어느 역에서 같이 만나서 택시 타고 가실 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n분의 1로 하면 되니까 택시비 부담도 줄어들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혼자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 예약을 했었고요. 대중교통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시험장이 가까우면 대중교통 타도 되죠. 몸이 아침부터 긴장 상태로 가면 시험 볼 때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편하게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시험을 아침에 보잖아요. 아침 시간에 타면 괜히 자리 못 앉고 서서 가게 될까봐 그러면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몸만 더 힘들고 그럴 것 같아서 택시를 탔는데 저는 정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1차 시험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생생하게 전달이 되셨을라나 모르겠어요. 저도 2학기 수업 준비를 해야 되고 흡연 예방 준비도 해야 돼가지고 유튜브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제 유튜브 보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 알람 설정 해놓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은 2차 면접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뭐 세세하게 다루는 건 아니고 경기도는 집단 토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그냥 겉핥기식으로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뭐 9월 말이나 10월 초 중순쯤에는 꼭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이제 무더위에 지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거기에 질려서 지쳐야 할 시기입니다. 힘내시고요. 이제 정말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개월밖에 공부할 시간이 안 남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3개월만 열심히 하면 정말 끝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후회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